주요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 마지막 날 역도 박혜정이 한국 신기록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3개 등을 따내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등과 전기차 안전점검 회의를 엽니다. 현대차는 선제적으로 자사 전기차들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어젯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나는 등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맞서 러시아도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사용해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남양주시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선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벽에 그을린 자국이 가득하고 그 아래론 에어컨 실외기가 부서진 채 떨어져 있습니다. 타담한 전선은 벽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고 군데군데 고무도 벗겨졌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고층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근데 실외기에서 나올 것 같아요. 아침에 조사 나올 거예요. 아니라고 간 거예요. 화재가 난 건물 외벽은 새까맣게 타버렸는데요. 이 불로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대형 버스를 통째로 집어삼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충북 청주시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없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없었던 걸로 들었어요. 안 계셨고, 예. 엔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고장으로. 버스 기사는 불이 나자 곧바로 대피했고 승객 30여 명은 불이 나기 전 버스가 고장나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오후 4시쯤엔 파주시의 한 잉크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 8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개 동이 전부 불에 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도 불안한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도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토를 공격당한 러시아가 보복에 나서면서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에도 포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 곳곳에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던 러시아도 반격에 나섰고 우크라이나에서도 폭음과 굉음이 이어졌습니다. Сьогодні ракети пускали, і все, і вертольоти, вчора вертольот.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새 러시아가 발사한 드론 등 공격 무기를 격추했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북한산 미사일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ракет сьогодні, на жаль, убила на Київщині 2 людей, батька з сином.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점령한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 단지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도 포격을 가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국경지대에 대테러 작전 체제를 발령하고 탱크 등 보강 병력도 급파했습니다. 초기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던 의기양양한 모습과 달리 늘어나는 민간인 피해에 주민 대피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30, из которых 12 человек пострадало, оказывается.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이 종전 협상을 앞둔 전략이라는 평가와 함께 러시아의 반격이 이어지며 이번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해리스 부통령의 기세가 뜨겁습니다. 최근 주요 경합주에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앞선 걸로 조사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의 팁에 대한 면세 공약이 자신의 공약을 훔친 것이라며 따라쟁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네바다주 유세에서 손님이 주는 봉사료, 이른바 팁에 대한 면세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은 곳에서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Including to raise the minimum wage and eliminate taxes on tips for service and hospitality workers.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해리스는 아무 아이디어가 없고 따라쟁이라며 자신의 정책을 베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주말 유세에서는 자신에게 이상하다고 말한 해리스와 월즈가 더 이상하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No, we're not. We're very solid people. I think we're the opposite of weird. They're weird. 뉴욕타임스가 실시한 경합주 세 곳의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섰지만 후보 교체 이후 해리스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극단의 올해 미국 대선에서 경합주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공포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엽니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 그리고 과충전 제한, 지상 전기차 충전기 확대안 등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 합병, 구조조정 방안 등이 담긴 자구안을 오늘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입점업체 측에선 자구안을 제3자가 검증해 타당성이 부족하면 자율구조조정 지원을 조기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기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기준을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13년 만에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 범죄를 포함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하거나 바꾸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슈가는 맥주 한 잔만 마셨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측정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은 슈가의 정확한 음주량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한남동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졌습니다. 인근에 있던 경찰은 술 냄새가 나자 슈가를 파출소에 인계했고 만취 상태여서 음주 측정만 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정식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출석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고 소속사 측과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사건 당일 슈가의 정확한 음주량입니다.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0.2%를 넘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더해 최초 해명과 달리 슈가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 축소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소속사의 사과문 발표 이후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침묵 중인 슈가가 경찰 소환 때 취재진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주말마다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 동묘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흉기로 천막의 줄을 끊고 휘두르면서 장사를 방해하더니 길가에 있는 가로수를 찌르는 이상 행동도 보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민성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손에서 뭔가를 꺼내다 떨어뜨립니다. 주워든 물건은 신문지로 감싸 숨겼던 흉기입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휘둘러 천막을 고정해둔 줄을 끊어버리더니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장사하는 도중에요. 그 줄을 자르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상당히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흉기를 휘두른 장소 주변은 주말이면 좌판을 벌린 상인과 방문객이 뒤섞여 붐비는데요.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30여 분 만에 노숙인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전날에도 경찰의 추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가의 가로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찍는 모습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붙잡지 못했던 겁니다. 경찰은 A씨를 흉기 소지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정부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전기차 안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배터리 정보 공개와 과충전을 막는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전기차 보급하기에만 급급하더니 이제서야 뒷북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잇따라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출입을 막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기차를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합니다. 배터리 제조사 등 정보를 공개하고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차량 정보를 안내하면서도 영업 기밀을 이유로 결정적인 배터리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회의에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한과 충전 장치 안전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면 보조금을 더 주거나 안전성이 낮은 배터리를 장착하면 보조금을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과충전 예방 기능이 있는 충전기만 설치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이미 충전기가 전국에 36만 개 이상이 보급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터리 과충전은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배터리 충전을 90%까지만 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충전기에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예산 편성해서 다시 소급 적용해서 30만 개 언제 저걸 해요. 다음 달 정부는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보급에 급급하다 화재 피해가 현실이 되자 뒷북 대응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자사의 전기차 13종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조사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1위인 중국의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코나를 제외하고 모두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등 국산 제품이 들어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아차도 이르면 이번 주 홈페이지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인천 청라 아파트의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차 주인들이 많은데요. 이 차주들이 낸 보험 신청이 600건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에 누구 책임인지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로 140여 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접수된 자차 보험이 6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피해 차주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500대, 600대 정도까지 늘어난 거 전손이라든가 부품 파손 말고도 그을림이나 아니면 냄새 같은 거 조금 작은 피해까지도 추가적으로 접수가 되면서 관할 소방서 현장 피해 접수처 운영 결과 피해 차량은 880대로 보험 처리 신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 주인이 대물배상 5억 원 한도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한도 초과분에 대해 피해 차주들이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선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중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와 배상 책임자 간 장기간 법정 다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소돼 버렸으면 밝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결과 나오면 또 다른 배터리 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의 소송 기간이. 보험사가 배상 책임자의 구상받기 전까지 피해차주들은 보통 자차 보험과 동일하게 자기 부담금을 내고 보험료도 할증될 수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가 여야 모두에서 뜨거운 이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먼저 복권을 요청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가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당정 갈등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고 뉴스 돋보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요청이 진실공방으로 번지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훨씬 전에 사실 대통령실에서 질문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의견 전달받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물어서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앞서 여권 관계자는 사전 요청은 없었다며 심사가 끝나고 나서야 여당을 통해 의견을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이미 2022년 사면 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사면에 동의하고 발표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복권에 반대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친한계 박상수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때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한 대표가 공식 라인을 통해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올바른 판단을 돕는 게 당의 역할이란 겁니다. 다만 한 대표는 직접 발언에 나서지 않는 등 확전은 피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는데 새로운 윤한 갈등의 불씨가 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전반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국회 출입하고 있는 정태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기자, 일단 김 전 지사의 복권 요청 여부가 있는데 이걸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의 진실 공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놓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일 김 전 지사 복권이 법무부 사면 심사위를 통과하기 훨씬 전인 지난 4월에 대통령실 측에서 먼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물어와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정면 반박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전 대표에게 묻지도 들은 바도 없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영수회담 전후에도 이 전 대표 측이 김 전 지사 복권을 부탁한 사실이나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자신이 직접 이재명 전 대표의 의견을 듣고 명단까지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은 2022년 12월 사면 당시 예정됐던 수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어떤 갈등은 계속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특별한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두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 복권 문제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측을 취재해 보면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김 전 지사의 범죄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성격의 중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이른바 드루킹 범죄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파괴한 것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통해 정치 활동 재개의 길을 열어줄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또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한 대표는 정치인 사면을 두고 법무부 장관 당시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네,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 사태, 이번 문제를 통해서 윤한 갈등이 다시 한번 표출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대통령실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히면서 약간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도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면 장관 시절에도 반대 의견을 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 대표를 몰아세웠습니다.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에 네. 이 사면을 했던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을 반대하고 나서니까 조금 좀 특이하고 의아한 그런 상황은 사실입니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당시인 2022년에도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을 반대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대표는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만큼 김 전 지사 복권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한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는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여론은 전달하지만 정면 충돌로는 가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사면 심사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았던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한 갈등이 재점하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당정 엇박자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 씨가 국내 버닝썬 사태로 실형을 살고도 해외에서 버닝썬이란 이름의 행사에 참여한다고 알려져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미국의 한 매체는 오는 3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버닝썬이란 이름의 행사에 승리가 특별 게스트로 참석할 예정이란 포스터를 SNS에 공유했는데요. 승리 씨는 어제 국내 매체를 통해 기사에 나온 지역이 어딘지도 잘 모른다며 초상권 침해 및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해외 행사에서 빅뱅 멤버인 지드래곤을 언급해 빅뱅팔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처신을 잘못했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반성하기도 했다네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문 주민이 오히려 신고자를 공개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한 달간 빌라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30회 이상 촬영해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불법 주차는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빌라 엘리베이터 안에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협박성 대자보가 붙었고 동조하는 다른 입주자의 댓글까지 적혔다고 합니다. 특히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자를 확인했다고 적어 A씨를 섬뜩하게 만들었다는데요. 대자보는 제거됐지만 공익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한 여성이 폭풍 후에 쓰러진 대형 가로수 밑에 깔리고도 멀쩡하게 살아 걸어 나오는 순간이 포착돼 누리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6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몰아쳐 정류장 인근 대형 가로수가 쓰러지더니 우산을 쓰고 바닥만 보며 걷던 여성을 그대로 덮칩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여성의 몸이 아슬아슬하게 나무의 장가지 사이로 빠진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SNS를 통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정말 천운이 따른 것 같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히는데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어수선했던 검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심 차관은 이원석 현 총장보다 한 기수 위로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힙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 동부지검장 등을 지냈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심 차관은 2020년 추미애 장관 재임 당시 윤석열 총장의 징계건에 대해 결재를 거부하면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검사 탄핵 등의 사안을 두고 검찰 안팎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직 안정화와 대정부 소통에 방점을 둔 인사란 평가가 나옵니다. 총장 내정자 발표 직후 심 차관은 사무실로 출근해 곧바로 인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대검은 곧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준비단 구성에 들어갈 예정이며 청문회 시점은 다음 달 초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가 지났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시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이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계곡과 빙상장을 찾았습니다. 계곡은 물 반, 사람 반이 됐다는데요. 정치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대구동 송로거리가 뜨겁게 달궈집니다. 손선풍기와 양산을 써도 열기를 피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슷한 시각 실내 빙상장을 찾았습니다. 바깥 온도는 35도에 육박하지만 실내 온도는 10도를 유지합니다. 긴 소매옷을 챙겨 입고 빙판 위로 스케이트가 미끄러지자 그제야 표정이 밝아집니다. 밖에는 더운데 안에는 옷 입어도 추울 만큼 시원하고.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이 몰리면서 계곡은 그야말로 물반, 사람반이 됐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를 막고 튜브에 몸을 맡기고 유유자적 떠다닙니다. 바로 옆 나무 그늘에선 가족끼리, 친구끼리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더워지면 다시 계곡물에 풍덩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계곡 속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다 보면 더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산에서 바로 내려온 계곡물이라 엄청 시원하고 좋습니다. 집에 있는 그 에어컨하고는 밖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자연의 이런 시원함하고는 차이가 엄청 크죠. 입추가 지났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일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를 넘겼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4일 말복 이후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낮에도 푹푹 찌는데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더위는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뜨겁고 건조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날씨는 더 더워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길기범 기자입니다. 서울의 명동거리. 내리쬐는 뙤약볕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쓴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불볕더위는 밤까지 이어지며 서울은 21일, 부산은 17일, 제주는 27일 연속으로 열대야를 기록 중입니다. 전국 열대야 평균 일수는 13.8일로 역대 4위를 기록 중인데
이번 주에 역대 최장 기록이 세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인데 폭염과 열대야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최저 최고 기온이 각각 2에서 3도씩 더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이번 더위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풍 대신 동풍이 우세해질 전망입니다. 동풍은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공기가 더 뜨겁고 건조해져 수도권 등 영서지방의 기온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영동지방은 기온이 1에서 3도 내려가면서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 동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마리아가 한반도에 가까워질수록 동풍은 더욱 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렇게 폭염이 길어지면서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장마까지 길었는데 긴 장마 때문에 채소가 자라지 못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고추, 금오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정설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 전통시장의 채소 가게 골목입니다. 뭉개진 파프리카와 시든 호박잎 등 할 수 없는 상품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끝나자마자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채소류 생육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무, 얼갈이가 많이 첼로 많이 썼고 이런 것도 다 버리려고 내놨잖아요. 채소 가격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청양고추 가격은 1년 전보다 56% 이상 올라 금고추가 됐고 다다기 오이도 37%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살려고 그랬는데 비싸서 그냥 한 2개 사서 그냥 미역 넣고 오이 냉국 하나 해 먹으려고요. 파프리카 가격은 일주일 만에 무려 31%, 배추는 8%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배추는 당분간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채소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채소류 생육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비축해둔 물량을 추가로 풀어 수급 안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위로 인한 물가 상승, 히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지금 일본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며칠째 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대지진 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 100년마다 온다는 대지진이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깁니다. 일본에선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의 이야기를 이규옥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대지진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 없이 그냥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8일 일본 미야자키현을 덮친 규모 7.1 강진이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상 첫 대지진 주의보까지 발령된 탓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시즈오카현에서 시고쿠현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규모 8 이상의 대형 지진입니다. 실제 일어나면 최대 23만 명의 인명피해가 나고 건물 209만 채가 파손될 거란 분석까지 나오는데 동일본 대지진의 10배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난카이 해곡에서 마지막 지진이 발생한 지 80년이 흘렀고 향후 30년 내에 이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최대 80%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진을 수도 없이 겪어온 일본인들도 이번만큼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생수가 동나고 미리 피난용 가방을 쌓아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은 많이 사놨는데 이건 큰일이야 하면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곧 상륙할 5호 태풍 마리아도 최대 30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돼 휴가철을 맞은 일본은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최근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뿐 아니라 이곳에서 상품을 팔던 판매업체들도 큰 피해를 입었죠. 절망에 빠진 판매업체들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의 토종 이커머스 업체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꾸준히 제품을 판매해오던 한 속옷 업체는 미정산 사태 이후 손실을 떠안으면서까지
고객과 약속한 상품을 모두 배송했습니다. 직전에 대형 프로모션까지 진행했던 터라 발송해야 하는 제품만 무려 1000건 이상이었습니다.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판매업체의 사연을 들은 한 국내 이커머스 업체는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해당 기업을 착한 기업으로 선정해 기획전을 열고 홈 화면에 노출에 알리는 등 윈윈 전략을 펼친 겁니다. 고객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채널이 이제 기존에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전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물량들을 또 해소할 수 있고 매출을 기존 거래액 대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처럼 티몬과 위메프에서 이탈한 판매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의 긴 정산 주기가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업체들은 저마다 빠른 정산 정책을 앞세웠습니다. 또 신규 입점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를 면제하고 물류센터 비용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좋은 셀러들이 많이 있어야 만족한 소비자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우량 셀러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이커머스의 향후 지금 마켓시어를 결정하는 또 중요한 지금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심이. 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다른 기회를 잡으려는 이커머스사의 정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대형 연예 기획사들이 아이돌 굿즈의 반품과 환불을 제한하다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버스 컴퍼니와 YG 플러스, SM 브랜드 마케팅, JYP360, 이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의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소위 4대 연예 기획사로 불리는 회사들인데 이 상품의 문제 입증 등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다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가 낮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금리는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전 2시쯤 싱가포르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티웨이 항공 비행기가 이륙 직후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티웨이 항공 측은 안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돼 이륙 55분 만에 비행기를 회항시켰는데요. 승객 285명은 한국에서 보낸 대체 항공기를 타고 21시간 후에야 인천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요즘 날마다 올라오는 뱅크시의 새 작품에 눈길이 쏠리는데요. 얼굴 없는 작가 뱅크시가 6번째 그림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7번째 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엔 거리의 경찰 박스에 물고기 떼 그림을 그렸는데요. 작품은 교통단속 등 경찰 업무에 쓰이는 박스가 마치 수족관인 것처럼 표현돼 대중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7번째 작품까지 이어지며 이번 시리즈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추측이 난무한데요. 뱅크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중을 응원하려는 단순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거대한 세트장을 방불케 하는 규모의 전통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백상의 커플이 집단 결혼식을 펼치는 건데요. 그 현장을 만나러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중부 허난성 르량의 한 공원입니다. 무려 100쌍의 신혼부부가 함께한 집단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중국의 밸런타인데이라고도 불리는 칠석절을 맞아 거행된 결혼식이라는데요. 칠석절은 음력으로 7월 7일로 신화적 인물이 매년 만나는 전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로도 유명하죠. 특별한 날에 영화 같은 결혼식을 함께하다니 모두 즐겁게 추억할 수 있는 결혼식이 될 것 같네요. 폭염은 최소 5일에서 7일 동안 평년 기온 대비 높은 상태가 이어지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탈리아는 7월 초부터 지금까지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탈리아 로마의 거리입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손선풍기를 들고 다니거나 부채질을 하기 바쁜데요. 지난 주말 이탈리아 전역의 도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10일 이상 동안 폭염이 또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예술 영재들을 발굴하고 교육해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같은 세계적인 예술인들을 배출해온 서울예술고등학교가 첫 음악 콩쿠르를 개최했습니다. 70년 넘는 긴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제모교이기도 한데요. 학교 폭력으로 아들을 잃었지만 그 후에 예술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써온 이대봉 서울예술학원 이사장의 용서가 낳은 결실이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에 개관한 문화공간인 서울아트센터 도함에서 자중을 압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의 재단인 서울예술학원 이대봉 이사장이 기획한 제1회 도함 음악 콩쿠르. 1987년에 학교 폭력으로 같은 학교를 다닌 아들을 잃었으나 부도 위기에 처한 그 재단을 인수해 키운 이사장이 아들처럼 젊은 학생들에게 큰 무대 경험을 주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또 돌아서 또 폭발주지라고 쳤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사회로 용서를 다 했기 때문에. 피아노와 현악, 관악, 성악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된 첫 콩쿠르에 제2의 조성진, 임윤찬을 꿈꾸는 85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꿈과 상상을 선물해주는 음악가가 되고 싶고요. 관객분들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아들의 이름을 딴 장학회도 운영하는 이사장이 강조하는 것은 예술가 이전의 온화한 품성. 항상 웃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 친구가 되라. 분위기가 살벌하게 없고 항상 온화하고 고요하고 이런 예술가다운 학생들이 모여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꿈을 따라 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뿐 아니라 콩쿠르의 입상자들이 실력도 마음도 진정한 세계적인 인재로 거듭날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의 기온 28.4도로 22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에도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보통 말복이 지나면 폭염이 한풀 누그러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광복절을 지나 다음 주에도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열대야도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된다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오늘도 곳곳으로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내륙, 경북 북부와 제주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에는 시간당 최고 30mm씩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오후부터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28도, 제주는 28.3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5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잠깐의 소나기만 지날 뿐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에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인 2시에서 5시 사이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밝은색 계열의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또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